예,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제 4번 리스크 이제 그런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선 레이스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날아다니고 있는 판국인데요.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0%, 한덕수 후보 21%, 김문수 후보가 14%인데 뉴스원에서 여론조사한 내용 이번에 이제 확인한 건데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더 올라갈 일만 남은 것으로 지금 보여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50%를 넘어가면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한계예요? 예, 그러니까 50을 가면 51이 나오면 사실상 선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50 언저리까지 갔다라는 건 거의 다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의미고, 근데 이번 선거는 구도 자체가 내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내란 심판, 윤석열 심판 이런 선거 아닙니까? 그 구도 자체가 원사이드한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수층들이 상당 부분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실망이 크죠. 예, 조선일보 기사 댓글에도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구도와 인물에 있어서 모두 좀 압도적인 우위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갤럽에서 네.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 인물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 인물도 4명밖에 안 써놨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와, 이준석은 생각보다 많네요. 5%나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씨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외 인물 1%, 없다가 8%, 모름 응답 거절이 1%였습니다. 근데 모름 응답 거절보다도 지금 없다가 8%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놀랍네요. 결집이 된 거고 네. 지금 보면 숫자의 차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제 5대 3대 0.5 구도거든요. 이 구도는 이제 한 지난주부터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가 자리를 잡은 게 오늘 그 말하자면 그 고법의 연기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그렇죠. 자리를 잡았기 때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의 탄력 같은 거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누굽니까? 김문수와 한덕수, 김덕수 해갖고 김문수와 한덕수의 싸움이 사람들이 네.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되면 이 3이 무너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네. 예. 그렇군요. 참 50이라는 게 사실은 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다자 지금 구도에서 50%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건 앞으로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크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저기서 주목할 만한 게 그 세 후보를 다 합쳐도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세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층이 다 집결했을 때도 40%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한덕수 합쳐가지고 40%, 네. 이재명 후보는 50% 이런 얘기죠. 저 결과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가 한덕수와 단일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예. 뭐 안 될 예. 건데 뭐 하려고. 예, 한덕수가 단일화할 명분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그 이재명 후보하고 좀 대등한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나 도찐 개찐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여러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고 김문수 후보하고.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전라권, 충청권을 돌면서 정말 행보를 골목골목 경청 투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북 진안군, 임실군, 익산시 그리고 충남 청양군, 예산군을 찾는 일정으로 오늘 일정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충청도와 전라도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는 소도시도 같이 방문을 해서 2차 경청 투어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분석했을 때는 중도층에서 소위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 이후 거의 5% 가까이 오히려 더 늘어났군요.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중도층에서 5%는 어마어마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네. 민주당 당원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내가 원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천 명씩.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이재명 지지하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지지해야 되겠다 이랬다고. 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경북도당도 엄청 예. 경북도당도? 네, 경북도당 네. 당원가입 엄청 늘었대요. 예, 경북까지. 예, 그렇군요. 대구 경북이 심상치 않은. 예, 지금 뭐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표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정당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한 6대4 나오겠지. 그럼 뭐 대구 경북에서는 8대2 정도 나오겠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 구도가 상당 부분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나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서의 기존의 투표 공식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에 대한 분노도 뭐냐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구도. 근데 누군가가 이 구도를 인위적으로 흐트러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는 뭐냐면 네. 우리는 졌다. 이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양쪽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이후에 중요한 여론조사 3가지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19%, 이준석 후보가 6%로 나왔고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으로 나온 그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6%,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23%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답니다. 또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또 1,7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1%를 얻었고요. 또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에서도 53%로 역시 다 과반이 지금 넘었다는 얘기고요.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했던 이 1,013명 대상으로 했던 전화 면접 방식 이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53.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나왔다는 거고요. 한덕수, 그다음에 김문수, 이준석 이런 식으로 좀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50%가 다 어쨌든 넘는다. 네. 이건 되게 안정적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도층은 53.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한덕수는 12%.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고 그렇죠. 중도층에서. 예. 그리고 김문수의 후보의 경우는 9.3%.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벌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완전히 지금 쏠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한덕수, 김문수 합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권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사실 대권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가입 많이 해달라. 본인을 위한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제 가입을 해달라. 이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미 안철수 이제 후보도 대선은 열받았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열받았어요. 너 왜 당원 가입하라 그러니? 너 당권에 관심 있니? 아이, 옛날에 참. 이준석이 당대표 쫓겨나고 나서 맨날 오는 게 그거거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법입니다. 맞아. 그런 거 같긴 다 잘 알아요. 약간 이준석 닮은 것 같은데. 김재원을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준석과 저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아, 저 그래요? 혼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걔는 날 몰라요. 뭐 굳이 친구라고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현 상황을 좀 지켜봤고요. 정말 기자들 너무 바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정치인들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바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 법원에서의 태도, 전향적인 태도에 힘입어서 더 많은 민심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쏠릴 텐데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꼭 후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줄 공약 그리고 실제 정책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외부 혹은 바깥과의 전쟁이 아니라 본인과의 전쟁, 또 내지는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